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여러분에게 먼저 한 가지 질문부터 던져볼게요. 연말정산 제대로 챙기면 월급 한 달치가 돌아온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나요? 그런데 이상하죠. 매년 연말정산을 하는데 왜 누구는 수십만 원을 돌려받고 누구는 오히려 더 내야 할까요? 같은 회사 비슷한 연봉인데도 말이죠.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차이가 어디서 생기는지, 그리고 청년이라면 반드시 알고 넘어가야 할 연말정산 핵심 포인트를 차분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드리는 이야기만 제대로 챙겨도 내년 이맘때 통장 잔고가 분명히 달라질 겁니다. 먼저 첫 번째 파트입니다. 올해 기준으로 특히 청년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제도 변화들부터 살펴볼게요. 요즘 가장 부담되는 지출 뭐니 해도 주거비죠. 월세를 내며 사는 청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이 월세 그냥 사라지는 돈이 아니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월세는 일정 요건만 충족하면 세금으로 다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자동으로 다 챙겨주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연말정산 시스템이 아무리 좋아졌다고 해도 월세 관련 자료는 본인이 직접 준비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무주택자라면 연간 낸 월세의 일정 비율을 세금에서 빼줍니다. 이게 생각보다 큽니다. 월세를 매달 내고 있다면 연말정산에서 한 달치 이상을 되돌려받는 경우도 드물지 않아요. 다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전입신고 반드시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임대차 계약서, 월세를 실제로 낸 내역, 주소지가 확인되는 자료, 이 세 가지는 꼭 챙겨야 합니다. 이걸 회사에 제출하거나 홈택스에 반영하지 않으면 아무리 자격이 돼도 혜택을 못 받습니다. 주거비는 가능하면 소득의 일정 비율을 넘기지 않는 선에서 관리하는 게 좋지만 이미 내고 있는 월세라면 돌려받을 수 있는 건 반드시 챙겨야겠죠. 두 번째로 이야기해 볼 건 혼인과 관련된 세금 혜택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 결혼에 대한 세제 혜택이 조금씩 생기고 있습니다. 혼인신고를 기준으로 일정 기간 안에 신고를 하면 세금을 일정 금액 깎아주는 제도입니다. 다만 이건 무조건 좋다고 덥석 선택할 문제는 아닙니다. 결혼을 하면 유리해지는 경우도 있고 오히려 불리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득구조, 맞벌이 여부, 각종 공제 조건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이죠. 중요한 건 결혼식 날짜가 아니라 혼인신고 날짜라는 점입니다.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니 꼭 기억해 두세요. 세 번째는 주택 청약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청약통장 다들 하나쯤은 가지고 있죠. 이 통장도 연말정산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조심해야 할 게 있습니다. 세금 아끼겠다고 무리해서 돈을 넣을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청약통장은 한번 깨면 그동안 쌓아온 이력이 전부 초기화됩니다. 사회초년생 시기에는 현금 흐름이 더 중요합니다. 공제 때문에 생활이 빠듯해진다면 그건 본말전도죠. 여유가 되는 선에서 장기 계획을 갖고 접근하는 게 가장 현명합니다. 네 번째는 의료비 이야기입니다. 특히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이라면 의료비 공제는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다만 의료비를 썼다고 해서 쓴 금액 전부가 그대로 돌아오는 건 아닙니다. 일정 기준을 넘는 지출에 대해 정해진 비율만큼 세금을 깎아주는 구조입니다. 여기에 실손보험으로 돌려받은 금액은 제외된다는 점도 꼭 기억하세요. 실제로 내가 부담한 금액만 기준이 됩니다. 다섯 번째는 교육비입니다. 예전에는 일부 교육비만 공제가 됐지만 최근에는 범위가 조금 더 넓어졌습니다. 특히 예체능 계열 학원비도 일정 조건 하에서는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청년 가정이라면 이런 부분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여섯 번째는 자녀 세액공제입니다. 자녀 수에 따라 공제 금액이 늘어나는 구조인데 최근에는 이 금액 자체가 상향 조정됐습니다. 아직 체감이 안 될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분명히 도움이 되는 변화입니다. 여기까지가 제도 변화 파트였고요. 이제 두 번째 파트, 연말정산의 기본 개념을 아주 쉽게 풀어볼게요. 연말정산이란 결국 이겁니다. 1년 동안 미리 낸 세금이 내 상황에 비해 많았는지 적었는지를 다시 계산하는 과정입니다. 월급을 받을 때마다 세금을 정확히 맞춰 떼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그래서 일단 평균적으로 떼고 연말에 다시 정산하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등장하는 개념이 바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입니다. 소득공제는 말 그대로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 소득 자체를 줄여주는 거고, 세액공제는 이미 계산된 세금에서 금액을 직접 빼주는 방식입니다. 소득이 낮을수록 세액공제가 체감이 크고 소득이 높을수록 소득공제가 유리한 구조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세금을 줄이는 데만 집착하다가 정작 돈을 모으지 못하면 그게 더 큰 손해라는 점입니다. 특히 사회초년생 시기에는 절세보다 자산 형성이 우선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파트입니다.
연말정산에서 정말 많은 청년들이 하는 실수들 이거 꼭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첫 번째 실수는 자동으로 다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월세, 기부금, 청약, 보험금 일부는 자동 반영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번만 미리 확인해도 충분히 챙길 수 있는 돈을 그냥 놓치는 거죠. 두 번째 실수는 공제만 채우는 데 집중하는 겁니다. 이미 낼 세금이 거의 없는 상태라면 아무리 공제를 받아도 돌려받을 게 없습니다. 특히 각종 세금 감면을 이미 받고 있는 청년이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럴 때는 무리하게 연금이나 공제 상품에 돈을 묶어두기보다는 유연하게 쓸 수 있는 자산을 만드는 쪽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은 시험이 아닙니다. 남들보다 잘 보려고 애쓸 필요도 없고 무조건 많이 돌려받아야 성공인 것도 아닙니다. 내 상황에 맞게 놓치지 말아야 할 것만 정확히 챙기는 것, 그게 가장 잘한 연말정산입니다. 오늘 이야기한 내용들, 지금 당장은 귀찮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번만 제대로 정리해두면 앞으로 몇 년 동안은 훨씬 수월해질 겁니다.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분이라면 적어도 연말정산 때문에 손해보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